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을 때는 프리미엄을 좀 깎아야 될 것 같다. 만약에 프리미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른 땅을 좀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요거를 좀 상의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매도하고 싶은 마음은 그 하시는 분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살려고 하시는 분이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전부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 그건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건축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저것도 지금 대출금이 얼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1억 이상 빠져야 되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시하는 각종 비용들 이런 것들 중에서 프리미엄은 왕창 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매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지막 희망이면서 끝이에요. 저게 만일 계속 시간이 딜레이 돼서 간다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점점 더 불리해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카톡을 넣어놨는데 구독에 오는 시간을 미리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오시면은 핵심 관계자 윤회관을 모여서 싹둑 자르면은 처음엔 다 거부하지만은 가다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자에다 다 치이면은 오히려 제가 지난주에 설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우리 신 회장님은 알 거예요. 당진에 그 유명한 제철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설계 도면을 그려 갖고 와서 건축 허가까지 받았는데 세상에 그런 도면도 처음 봤어요. 아주 이상하게 그려온 거를 제가 한 설계 회사를 2군데를 막 하면서 싹 뜯어 고쳐줬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또 아시는 분하고 저 2개를 이주자 택지예요. 그 소사벌에다가 지어주는 걸로 해서 견적을 해서 줬더니까 비싸다고 딱 끊었어요.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설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어떤 건설사를 컨택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70-80%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건설사한테 돈을 줬는데 그거 먹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게 줘보고 그러면 거기는 얼마를 제시하고 나는 얼마를 제시했으면 그 가격 절충을 해서 나한테로 가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인천에 사시는데 여기 와가지고 당진으로 출퇴근하려고 했던 계획이 다 뻐그러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 버리고 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건설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대학 교수든 검사든 판사든 뭐 누구든지 박사님이든 건설 현장에 딱 발을 들여놓은 순간 건설회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기에는 왕초보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부푼 마음에 팍 달겨들려고 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복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후다를 다 까고 나니까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시했던 금액을 만약 온다 그러면은 대폭 그러니까 허가가 자꾸 줘버리니까 허가가 났는데 아니 허가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우리는 1300이면 허가가 날 거를 1500에 내질 않았냐고. 그 각종 비용들 건설사가 다 담당할 수 있는 걸 그걸 왜 돈 들여서 했냐고. 건설사하고 도급 계약을 해버리면 뭐 측량일이 뭐 그 여기를 뭐 평탄 작업 그건 건설사가 알아서 다 하는데 그 비용을 왜 매도가 그걸 내서 그렇게 쓸데없이 했냐고. 매도하시는 분이 그게 장점이라고 얘기하지만 난 여기서 보면 장점이 아니라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한테 얘기를 해도 자기가 얘기하는 그 하소연이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왜? 우리 모임에서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의 컨디션으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꼭 해야 되고 아니면은 조건이 만일 갖춰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안 그렇다면 그냥 새로운 땅을 사서 허가 내서 하면 된다고. 요즘은 매수 우위 시장이에요. 매수가 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땅 말고도 지금은 또 이렇게 14블록 쪽으로 여기 14블록인데 14블록 쪽으로 조금 흘러가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5차, 6차가 여기에 있거든요.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다 지금 오픈할 수도 있는데 53층도 이쪽에 있거든요. 53층도 여기가 53층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계신 분 여기 임시 사무실 쓰고 있잖아요. 엔지니어링은 여기로 갈 거고요. 지난주에도 협력사에 설 전에도 제가 방을 3개나 얻어줬는데 확인 또 했습니다. 7월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지금 땅이 하나가 확정이 안 된 게 있어요. 하나는 확정을 시켰고 제가 물건을 2개나 했거든요. 2개나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부동산이 전화가 와서 물건들 달래요. 그래서 이건데 그때 조건이 너무 좋대요. 넘겨달래. 못 넘겨주지. 안 넘겨주지.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요거 하시면 이거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를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14블록을 하거나 그러시면 돼요. 근데 저도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내 물건이 정말 좋은지 다른 거하고 가격 비교를 해서 그 비교가 되는지 하고 그걸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데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프리미엄 차이. 제가 문자도 다 오픈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번 주 중으로 아마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저하고 우리 신회장님하고 엣지님하고 뭐 이렇게 또 오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공부하시다거나 뭐 그런 거 오늘 오신 김에 응? 아니 아니 지금 요즘에 예. 이 협의자 택지에 대한 그 예. 시장 반응이 어떤지 계속 이거를 이제 관심을 갖고 임대는 지난 12월 중순까지는 사실은 잘 됐어요. 네, 지금 거의 한 달 정도가 조금 약간 지금 찾는 게 좀 뜸한 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삼성 앞에 여기 11블럭 이쪽에도 아직 3룸 같은 것들이 공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요 해소는 2월이나 3월 정도를 지금 대부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었던 것들 여기에 저기 협의자 택지도 공실이 있는데 건물주가 조금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쉽게 임차인이 떠나지 않게 이렇게 좀 붙잡는 그런 그 필요할 텐데 사실 저한테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재작년이죠 벌써 25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320이거든요. 갭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협력사에서 나가려 그러면은 조금만 올려주고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그 지점장님 집도 하나 제가 12블럭에 지어드렸는데 그분은 요런 거 탁탁 해가지고 나가도 금방 채워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320만 원을 기존에 지었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 중인데 그냥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핵심 질문만 네. 한두 개만 하고 그게 걱정인 거죠. 제가 협의자 택지가 이렇게 건축이 되면은 그동안의 고독은 그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공실 기간이 길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 이 집을 딱 잡고 있으면은 보통 뭐 길어봐야 1, 2주였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 2달 막 가는 기간이 딱 요때만 그랬어요. 요때만. 작년 빠르면 11월, 12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 비수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고 삼성도 지금 어려운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요 고비를 지나고 나면은 삼성이 호황이 또 몇 년을 그냥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안 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엣지님이 이 집을 갖게 됐을 때는 그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모르시면 부동산인데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도 다 그렇게 똑같이 알려주지는 않아요. 여기도 이렇게 부동산 많지만은 투룸에 예를 든다면 아직도 140만 원짜리 있고 180만 원짜리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협의자 택지도 280만 원짜리도 있고 320짜리도 있고 심지어 380짜리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흐름을 설명을 해줄 거냐. 당연히 엣지님은 저한테 물어보겠죠. 왜 저는 그 밑에 흐름은 얘기는 안 할 거죠. 왜냐하면 여기 부동산에서 150만 원짜리 계약 하나 180만 원짜리 계약 하나 중개수수료는 비슷해요. 그리고 쉽게 가려고 그러지. 이게 임대인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임대인 쪽에서 이렇게 맞춰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공실이라든가 이런 위험을
극복하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입지예요. 결국은 부동산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입지, 좋은 위치가 공시를 막아주고,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 질문이 사실 그 시장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느냐를 제가 궁금했던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안 됐을 때 다른 대체 용지가 어느 정도 선인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 엄마가 이번 주에 오실 거예요. 네, 오시면은 미리 저하고 날짜가 올 거거든요. 오면은 미리 얘기를 해서 그냥 싹둑 잘라서 얘기를 하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 하면 던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조건에는 안 맞으니까 그럼 우리는 딴 거 하겠습니다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완전 절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고, 시세는 작년 재작년에 제가 협의다 택지를 했을 때는 250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얼마가 올까 했는데 작년엔 320까지, 3층하고 다락 같은 38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모자랐어요. 저는 다시 온다고 봐요. 예, 지금도 320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사, 제가 집을 지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세를 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수수료를 포기를 하고요. 우리 카톡방에다가 양타하세요 하고 놓으면은요, 나가요. 세입자들이 월세를 속속들이 다 알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동산들이 공동중개하는 거를 조금 별로 싫어해요. 그냥 물건을 양타하는 걸 딱딱 주면은 걔네들이 손님을 어떻게 맞추든지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땅값을 우리가 얼마를 잡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가 형성들이 더 싼 거는 이걸 더 싸죠. 피가 6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자꾸 위치가 이쪽으로 가니까 제가 안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14블럭을 간다니까. 14블럭. 예. 저는 차라리 14블럭을 보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부동산의 가장 기본으로 시작했을 적에 지금 두 번, 세 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입지. 네.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입지가 아니라 돈으로 생각하시면은 물론 저희 도중에 좀 꼈지만 일단은 14블럭이 훨씬 더 좋아요. 14블럭이 하나는 결정이 됐어요. 요거는 결정이 돼서 이제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약서를 쓰는데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계약된 것도 하나가 더 있는데 예약이 돼 있는데 저거는 저쪽에 저거는 땅이 좀 큰데 땅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허실이 많아요. 근데 이쪽 편에 좋은 게 있는데 땅은 적은데 도면을 그려보니 훨씬 좋은 거예요. 이쪽 거는 LH 분양가가 4억 7,100이고 저쪽 거는 LH 분양가가 4억 1,400이에요. 6천 차이 나죠. 그리고 또 실거래도 신고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오늘 내일 이게 결정이 되면은 제가 이쪽으로 붙을 거고, 이게 만약 안 한다 그러면은 제가 H님한테 자세한 내역을 드릴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네. 가끔씩 여기를 와 보면 예. 건축 중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빈 땅들도 많지만 지금 예. 건축 중인 것도 있고, 예. 그럼 향후 이게 다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그렇죠. 그랬을 그런 때 부분. 그 부분을 또 다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입지거든요. 그러면은 협택이 사실은 재작년에 제가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할 때는 몇 개 없었어요. 몇 개 없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쫙 늘었는데 지금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그냥 한꺼번에 쫙 지었던 거는 우리 대전 갔다 왔죠. 그쪽에 사람들이 열 몇 개를 한꺼번에 막 지어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거기 지금 불안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요. 와서 삼성의 소식이 어떠냐, 여기는 어떠냐. 왜냐하면 자기가 땅 사주고 다 컨설팅을 했는데 여기 안 살고 거기 살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수요는 삼성이 떠나지 않는 한, 참 떠날 일도 없지만 삼성의 수요는 항상 있는데 그 수요를 우리 위치에다 이렇게 유인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동산들은 수수료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걸 지었다 그래도 이거를 제가 수수료를 포기를 하고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건물주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은 부동산에서는 그게 상당히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 단독방에도 보면은 3룸 찾습니다. 2룸 찾습니다. 건물주만 연락 주세요. 그 무슨 얘기예요? 공동중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손님을 꽉 쥐고 있으니까 공동중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죠?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그 우리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이 2년이에요. 기본이 2년이에요. 근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걸 적용을 받거든요. 그게 1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제가 2년짜리는 전세만 봤었고 월세 계약에는 2년짜리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1년 계약을 하고 1년 뒤에 오퍼를 올리고 관리비를 올리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계약서에 대부분 보면은 자동 연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대부분 2년이죠. 근데 좀 전에 전화 온 것도 빌라에 새 들어 사는데 2년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1년마다 월세를 올리자고 한대요. 지역마다 이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가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삼성 앞에 있는 위치가 좋고 도보권에 있다 그러면은 조금 올려주고 말지 이사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입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블럭 같은 제가 이쪽으로는 안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쪽 위에도 잘 안 쳐져. 그리고 올해 협택이 많이 지어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11월 달에는 두 필지를 주차장으로 했는데요.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잔금은 다 납부를 해야 돼요. 예. LH가 지금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차장을 못 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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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분이에요. 안 팔리면 자기도 이제 계속 한 달에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그냥 주차장으로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 나옵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상반기만 예를 든다 그러면은 조금 건축이 좀 뜸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가 돼가지고 삼성도 풀리고 금리도 조금 내려가고 이러면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일단은 적어도 3, 4월 정도까지는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지금 바글바글 막 지었잖아요. 요게 조금 요 상태로 잠잠할 것 같아요. 더 시작하려면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대전에서 봤던 그 신업에서는 대출을 많이를 해줬는데 그것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뜯어보니까 거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식사를 하셔야 돼요. 네네. 걱정은 너무 하지를 마세요. 왜냐면 삼성이 지금 약간 어려운 걸 맞지만은 저게 오래 가면 삼성 자체에도 힘들어요. 근데 다 내다보고 있어요. 삼성은 정보력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정보력을 앞서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다 대비해 놓고 있을 거예요. 걱정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부동산 하면서 제가 18년째 하는데
이런 사이클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예.